안녕하세요. 머니다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 영상을 한번 돌려보니까 화면이 굉장히 안 보이길래 오늘은 따로 캡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한번 키워봤어요. 자, 일단 뭐 특이한 사항은 오늘 또 역시 곧버스는 개인들이 추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머니다큐는 이제 마이너스 26% 아직까지는 유지. 밑에 요것들은 제가 옛날에 그 유가 하락 베팅에 만약에 올인을 했다면 어떤 수익률이 났을까 궁금해서 이제 한두 주씩 사놓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놔둔 거고요. 비중은 뭐 어차피 한 주, 두 주밖에 없어서 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그렇게 특이한 사항은 없죠. 뭐 FOMC 회의를 뭐 기다리고 있는 이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유가 그리고 금, 뭐 미국 달러 지수 같은 걸로 경기를 전망하곤 하는데, 뭐 최근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서는 이런 지표들에 대한 뭐 신뢰도나 뭐 전망들이 뭐 크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TI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은 왜냐면 이미 이제 기름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비축을 해뒀대요. 뭐 평소에 뭐 한 달치를 비축했다라고 하면 뭐 3개월치, 뭐 1년치를 비축했다고 하면 뭐 2년치, 뭐 이런 식으로 원체 미리 수급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고요. 미국 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하락하고 있죠.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금들이 이제 신흥국들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그냥 어떤 뭐 유럽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돈을 많이 찍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강세를 보여요. 정말 웃긴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화폐량이 증가하면 그 가치가 다른 자산 대비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거예요.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하겠다. 그럼 그 뭐 엔화든 뭐 유로화든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장이라서 요것도 사실상 이렇게 미국 달러 지수가 하락하지만 어차피 코스피로 외국인 자금들이 크게 몰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용으로만. 그리고 금 선물 같은 경우도 시장이 불안할 때 금값이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도 보셨듯이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금이고 나발이고 일단 달러부터 보유하자라는 공격적인 매수 심리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강세고 금값이 떨어지는 특이한 증상이 발생했죠. 어쨌든 금이라는 거는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 이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경기가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준에서 일단은 수익률 곡선제요. 왜냐면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특히나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은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그 자금들이 쏠리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특정 구간을 나눠 놓고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 일단은 말을 조심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를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금리를 더 이상 높이지 않겠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미국에서도 일단은 2차 팬데믹을 우려하는 모습이 강하다. 뭐 요즘에도 국채 매입량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매입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매입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 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코로나, 사실상 이제 코로나가 다 거의 끝났다.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을 다시 옛날처럼 뭐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6월 달부터. 근데 이제 미국은
폭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도 않고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그 미국 안에서 대부분의 주에서 확진자 수를 조금 덜 계산을 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평균 2만 명대가 계속 유지되는데 사실상 더 많다는 거죠.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거 플러스 이제 폭동이 겹쳐지면 아마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홍콩 보안국장, 미국 대만 반정부 시위의 자금 조달. 어쨌든 홍콩 보안법은 일단 시행이 됐고 중국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갈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나 대만이 이 반정부 시위에 이제 조금씩 힘을 실어주면서 중국의 입지를 좀 약하게 하려는 목적성이 있는데 사실상 뭐 이거는 단기간에 뭐 큰 이벤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기사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왠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일단은 그래요.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은 우리나라 기사에서 보기 좀 힘들다. 그래서 현실을 파악하는데 투자자들이 조금 견해가 있다라는 거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통화 완화 한 템포 늦췄다. 일단은 6월달 유동성 경색 대응의 시장 촉각. 중국이 GDP도 뭐 발표는 하지만 솔직히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신뢰도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출, 뭐 수익 같은 거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일단 내부적인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고 있어요. 우리 시 주석과 리커창 둘이 이제 한판 붙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 와중에 그 뭐라고 하죠? 노점? 노점 경제 요걸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는 이제 노점 경제라도 빨리 지원을 해서 그 내수를 좀 살리자라는 마인드고 시진핑 주석은 보기 흉하다.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한 번쯤 가지고 가야 될 뭐 구조 조정이다. 뭐 이런 마인드로 싸우고 있는데 그 리커창 총리가 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론에다가 많이 하면 할수록 일단은 그 저소득층들의 그런 파동, 엄청난 그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 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일단은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려면 뭐 일단은 이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번처럼 뭐 3조 달러 정도 한번 쫙 풀어주던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왜냐면 이번에 시장을 올렸던 거는 금리를 한 방에 엄청나게 많이 낮췄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거의 3조 달러에 달하는 그런 재정 정책까지 펼쳤기 때문에 이런 강세장이 이어졌는데 이제 금리가 거의 0%대인데 더 낮출 거라고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뿐이다. 그리고 그 전처럼 3조 달러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 플러스 이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그런 부실 기업들 채권까지도 사줘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지금 상승한 것처럼 또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FOMC 그 발표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좋은 얘기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왜냐면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 FOMC 이런 발표에 그런 미국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좀 뻥을 치고 싶어서 일부러 좋은 얘기를 했다. 굉장히 국제적으로 망신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우리 미국은 아직도 건강하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믿음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실물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증시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예측하면 안 돼요. 예측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뭐 내일 드디어 선물 옵션 동기만기일이에요. 오늘 또 역시 금융투자는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개인들과 힘을 합쳐서 선물 매수. 내일 정말 기대가 되는데 거의 뭐 금융투자와 개인 외국인의 싸움인 것 같은.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변동성이 보여질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내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오늘 할 얘기는 여기서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일단은 나스닥 지수는 선물 시장에서도 또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은 선물에서는 거의 10,000포인트 이상 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장 초반보다는 아주 소폭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강한 흐름이에요. 독일은 갑자기 좀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굉장히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곧버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생각한 거와 정반대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대비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연준에서 또 추가 부양책을 뭐 3조 달러 정도를 푼다.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때려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곧버스는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